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썰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채팅에서 나왔던 것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케발님이 적으신 건데, 뭐 얘기하다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없이 동거하는 문화로 넘어갈 듯, 유럽 미국처럼 맘맞을 때는 같이 살고 정 떨어지면 쿨하게 자기 갈 길 가는 그런 문화가 돼야죠. 네, 고맙습니다. 오케발님.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혼인수가 줄어들고, 저도 심심할 때 화두 던져보겠습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줄어드는데, 뭐 남녀가 같이 살겠다면 말릴 방법은 없어요. 네. 뭐 살고 싶은 사람은 살겠죠. 네. 그래서 아마 동거가 뭐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이 동거라는 게 사실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발님 내가 얘기했던 게 너무 장점만, 그냥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자들이 고분고분하게 과연 동거를 할까요? 고분고분하게. 그러니까 유럽처럼 확 늘진 않을 거예요. 난 근데 예전보다는 동거 문화가 동거하는 사람들이 늘긴 하겠지만 유럽처럼 대중화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대리사입니까? 아, 저분도 말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예. 동거가 대리사이래요. 대리사이는 뭔지 알고 얘기하십니까? 말을 말겠습니다. 동거라고 하면 보통 사실혼이죠, 사실혼. 그러니까 법적인 혼인은 아니죠. 같이 살고 있지만 거의 뭐 부부랑 우리가 비슷한 거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결혼은 법률혼이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혼인관계고,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지만 거의 뭐 살아가는 게 부부랑 별반 다를 게 없는.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혼이라 부르죠. 일반적으로 동거라 부르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그 동거가 만약에 좀 많아지면 유럽처럼 대중화되기까지 문제가 있다. 요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 동거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짙게 깔려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동거를 많이 했다 하면 여러분 좋아하실 겁니까? 나는 동거한 적이 없는데 여자친구가 동거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들 대부분 동거한 여자를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지. 여자도, 나는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이제 계속 살았는데 결혼한 남자가 동거하면서 동거를 오래 했다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요. 근데 지금 결혼 못한다고 이게 확 바뀔까요? 앞으로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남녀는 같이 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동거가 이제 유럽처럼 이렇게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아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 이기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아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거라고 하면 뭔가 좀 불편하고 불견하고, 예. 뭔가 처신을 똑바로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선입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마음을 먹고 있잖아, 당장. 내 여자친구가 동거를 많이 했다면. 그럼 어떤 남자하고 많이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과거는 과거라 하더라도. 물론 가족들이 허락하는 동거는 괜찮습니다. 가족들이 허락하는 동거는. 가족들이 합의하고 상대방 가족도 알고 있는 그런 동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냥 동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모르는 동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동거라는 게 생활비와 방세를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과연 한쪽이 응해줄까?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동거할 때 여러분 아시겠죠? 동거의 가장 중요한 거는 룰을 확실하게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룰이라는 것은 생활비나 뭐 방세 같은 거죠. 수준이 다 알겠지만. 물론 한쪽이 다 부담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동거하는 목적이 그런 거죠. 따로 살고 있는데 같이 살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으니, 같이 살면 좀 서로 좋으니까, 챙겨줄 수 있고 좋으니까, 사실 돈 절약하려고 동거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거 비용이 돈이 많이 발생하니까, CP나 어떤 그런 각종 공과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같이 사는 거 좋다 이겁니다. 좋은 대신에 그 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살면서 이제 불가피하게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돈 얼마씩 내자고 딱 정해야 되잖아. 그럼 반반씩 해야 되는데 과연 한쪽이 잘 응해줄까? 네. 그러니까 반반씩, 만약에 여자가 반반씩 하자 하면 여자가 반반씩 해줄까?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원래 반반씩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내가 다 내는 경우. 그런 경우 없을 것 같아요. 난 그런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둘 다 직장을 다니면서 동거를 하는데 한쪽이 그만뒀어. 그만두고 백수가 됐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상대방한테 그 생활비 내는 것 좀 부담이다. 그래, 뭐 알겠다, 그래, 뭐 빨리 구해라고요. 기다려줬죠.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한 명이 다 내면 그때부터는 이게 균열이 발생합니다. 자몽이. 그 먹여 살리는 거죠. 먹여 살리는 동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동거 오래 가기 힘들어요.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한 명 먹여 살립니까? 그리고 내가 다 부담하면 나도 뭐 벌이가 많지 않은데 그거 다 내버리면, 거기다 한 사람 못까지 뭐 나가는 것까지 다 내버리면 추측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동거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많으면 괜찮아. 근데 수익이 다 뻔하잖아요. 수익인도 아시겠지만. 수익이 작은데 같이 살면서 이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다 동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이 놀아. 나도 머리가 많지가 않아. 그거 다 내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나만 죽자 사자 일을 해. 한 명 방구석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거기서 서로 관계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동거 커플이 늘어나면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데이트 폭력도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궁금한 TV 마이도 나왔었고 그 아래도 나왔던 거야. 네, 데이트 폭력 요즘에 문제 심각하죠. 보통은 이제 뭐 남자 여자한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경우도 있어. 그 예전에 나왔던 건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경우. 같이 동거하는데 말 안 들으면 집 밖으로 쫓아내버려. 뻘거벗은 상태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우리나라에서 데이트 폭력이 좀 이제 와서 좀 이게 이슈화되고 법제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법제화됐어도 아직 이 데이트 폭력이 법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알게 모르게 이런 폭력 같은 범죄가 벌어라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복당할까봐. 특히 동거하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심각하죠, 이게. 동거하면 오히려 더 신고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차라리 떨어져 있으면 가족과 같이 있으면 그나마 좀 가족들이 방패막이 칠 수 있잖아. 그런데
같이 동거하고 타지에서 동거하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폭력을 저질러. 그냥 갈 데가 없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합니다. 어디 다닐지 다 알아요. 오케바리 이 부분은 생각 못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발생하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생각이 틀려지죠, 오케바리. 아까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만약에 동거 커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고 쳐요. 그럼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나겠냐고. 더 일어나죠. 더 일어나죠. 특히 만약에 한쪽에서 권력을 쥐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쪽이 힘이 세고, 한쪽이 권력을 다 쥐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명한테 제대로 가족 구성으로 대우를 해줄까요? 사람 취급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어요. 사건화되고. 단지 여러분 그런 것도 많아요.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뭐 성매매 같은 거 범죄 동거하다가 돈 떨어지니까 너 가서 돈 벌어라 해가지고 이상한 데 보내버리고. 실제로 사건 벌어졌던 거 이게 다 동거관계에서 벌어진 거라니까요. 뉴스 안 찾아봅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어. 커플은 아닌데, 커플인 경우에. 커플에다가 그 커플 여자의 동성 친구까지 3명이 살았는데 그 여자친구 한 명 겁나 괴롭히는 거예요. 약하니까. 커플이 대놓고 이제 괴롭히고 돈 다 뺏고 해가지고 너 나가서 돈 벌어라 해가지고 루살롱한테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 벌 때마다 돈 다 착취하는 거야 이게. 이 실제 사건이에요. 오케발리. 내피셜이 아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들 전부 다. 내가 얘기했잖아. 동거 커플이 만약에 직업이 괜찮고 능력이 좋고 부모님 알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동거라는 게 생각해봐요. 부모님 무조건 허락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동거 커플의 대다수가 타지에 살고 있고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 부모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살고 있고, 그럼 거기서 이 사람이 독립을 하고 있든 또는 아니면 누구랑 같이 살고 있든 알 턱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동거하는 사람들도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동거관계를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전 적다고 봐요. 타지에 살고 있고 하면 뭐 올 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그 동거관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조차도 제대로 얘기할까요? 얘기 못 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동거관계에서 임신을 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 3분 4호 무시 못 하겠죠. 임신을 한다면. 아니, 같이 하루 왼종일 그 좁은 방에 같이 있는데 관계 안 가져요. 그 거짓말이죠. 오히려 일반적으로 데이트할 때보다 더 많이 하겠지. 하루 왼종일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임신을 못 한다? 이상한 거 아니야? 동거관계에서 애 태어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서로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낙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애를 출산했는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애를 버린다거나 하는 범죄도 발생해요. 유기한다거나 해가지고 애가 죽고 하는 범죄. 아니면 애를 학대한다거나 동거관계에 탄생했는 애를 태어났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애 엄마도 자격이 없고 아빠도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동거관계 있는 남자가 애를 졸라 괴롭혀서 이제 애한테 뭐 학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애를 때려서 뭐 죽게 한다거나 그 사건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실화잖아요. 왜냐하면 이 동거라는 게 그렇잖아. 결혼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능력과 어떤 사회적인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미혼모 많거든요. 미혼모 많아요. 미혼모 저기 뭐 센터 같은 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사고 쳐가지고 애를 출산했는데 상대방은 이제 애를 키우면 능력이 안 되고 그냥 여자 혼자 낳았다가 낳겠다 해가지고 낳아서 키운다거나 아니면 뭐
동거관계에서 출산했는데 남자는 그냥 도망가고 해가지고 나는 애 키우고 싶고 낳겠다 해가지고 책임져서 이제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센터 같은 데서 이제 보호받고 하는 사례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동거관계가 더 늘어나면 더 많이 발생 안 할까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동거관계에서 대부분 실질적으로 어떤 자금적으로 그렇게 애를 키우거나 할 만한 상황이 못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살아가면 애한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애를 양육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한쪽 일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여자 쪽은 일을 못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월세 나가고 애한테 들어간 돈도 있고 그런 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인율은 뭐 감사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고 혼인율 감사하게 될 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 못하다도 같이 살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동거 커플은 예전보다는 좀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근데 유럽처럼 이게 뭔가 문화처럼 발달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 변수들. 이게 생각보다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없는 건 모르겠는데,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동거 문화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뭐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막, 뭐,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가집니다. 선입견은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거 커플이 일어난다고 마냥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